네, 6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3인씩 나눠서 마감 전략 화면으로 정리하고요. 그중에 한 분 또 전화 연결해보는 코너입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1월 효과를 주목한다. 보통은 코스피의 이 제뉴어리 에펙트 1월 효과를 얘기하는데 코스닥에 대해서 이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 코스닥 긍정적인 서광이 있는지 한번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코스닥 낙폭과대 중소형주를 매수해보자. 역시 또 코스닥이군요. 참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대충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김남호 전문가는 지수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일단 관망 전략 이렇게 보내오셨군요. 자, 코스닥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의 1월 효과 어떤 효과일까요? 네, 통상적으로 코스닥의 1월 달에 정책 효과라 그러죠. 새로운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1월 달에 좀 강세 흐름을 보이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자, 이번에도 좀 1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금 끝나면서 대선 동안에 최대 이슈가 되었던 경제 민주화 쪽도 결국 아마 중소형주나 코스닥 쪽에 좀 유리한 환경이 계속 전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 금요일 날 기술적인 흐름상 지난 금요일 날 코스닥이 12월 한 달 동안에 사실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기관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상대적으로 박스권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480포인트 깨졌던 지난주 금요일 날이 아마 저점이 되면서 지금부터 본격 반등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 1월을 앞두고 기관들이 포트폴리오가 지금 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기관 투자자가 모처럼 만에 오늘 지금 한 300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의 좀 힌트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거래소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 쪽 중심으로 해서 2,000포인트까지 지수 상승 흐름이 지금 나오는 동안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뒷걸음질을 쳤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장세를 지금 이제 마감을 하면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가격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정책 효과, 그리고 과거의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지금부터는 코스닥 저점을 찍지 않았느냐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시장은 재정 절벽 이슈가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부분은, 내년 1월 정도까지 해서 재정 절벽 이슈는 결국 시장의 중립 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인 시장이 외국인들이 12월 들어서부터 상당히 공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지금 매수를 해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남은 연말 장세 그리고 1월 달에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경기 민감주하고 코스닥이 지금 순환매 흐름이 나오는데요.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던 대림산업이라든지 대우증권, 현대제철, 호남석유 같은 주요 종목들 지금 오늘 다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지만은 이와 같은 이 종목들도 조정시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고요. 코스닥은 워낙 장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반도체라든지 테라세미콘 그리고 또 YG엔트 같은 주요 종목들도 낙폭 과대의 관점에서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이번 코스닥의 지금 하락 장세를 좀 적극적으로 1월 달을 겨냥을 해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6인의 마감 전략, 와운의 박동희 전문가의 마감 전략 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다시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김춘석 전문가입니다. 유동성 장세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동성 장세,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이것도 좀 이따 연결해보죠. 네, IBK 투자증권 이현상 부장입니다. 1월에 중소형주는 긍정적이다. 스마트 부품과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게임 관련주에 관심을 두겠다고 마감 전략 보내왔고요. 김우신 전문가는 코스닥 저점 돌파 시도가 예상이 된다. 좋지 않은 전망인데요. 조금 보수적 전망인 것 같죠. 코스닥은 좀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SK증권 영업부 김춘석 부장 연결 한번 돼 있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전략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중소형 장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편한 부분은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한 4% 정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
적어도 절반 이상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일단 시장이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오늘까지 17거래일 연속에서 한 3조 4천억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를 봤을 경우에 내년 시장에서도 역시 이 부분 자체가 상당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자체가 주식시장에도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미국에서도 내년 1월부터는 다시 매달 450억 달러의 국채 매입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일단 10조엔 정도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전부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도 우리나라의 그 유동성 상태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 1월 같은 경우 이제 제너럴 이펙트가 보통 얘기하는 1월 효과 자체는 그동안에 왔던 것처럼 중소형 개별주 쪽보다는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 나올 확률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재정절벽 이슈 자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월말까지, 연말까지 어떤 신규적인 투자는 자제해야 될 걸로 보이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 보유한 주식은 배당을 받고 넘어간 생각으로 홀딩할 것을 권합니다. 일단, 내년에 유동성장세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 자체를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을 생각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년 장세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차원으로 삼는다 이런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장을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시고요. 남은 며칠 동안은 시장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SK증권 영업부의 김춘석 부장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